수도권 7억 이하 단지의 매수가 상승장이 와도 좋고 하락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선택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거래되었다,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7월 거래량은 10,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거래량 폭발 등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이런 상황, 그리고 수용성도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7억 이하 추천단지 탑 20 강의를 찍은 지도 거의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아직 수도권에도 7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괜찮은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구나. 저는 전국의 단지들을 보고 있고 트래킹하는 단지가 추리고 추려도 1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매월 보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호갱노노 알림이 오는 단지만 거의 3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도권 7억 이하 단지 중에는 제가 체크하는 단지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아닐 뿐더러 누구나 선호하는 단지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임장을 가고 제가 다시 지역 분석을 하고 그 단지들의 수합 분석을 해봤는데 저 또한 많은 공부가 됐고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은 거죠.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제가 이번 강의를 지금 시기에 오픈한 이유는 되게 명확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이 가격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이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서울 수도권 시장이 현재 대세 상승의 초입인지 아니면 하락전 마지막 불꽃인지 얼마 뒤에 조정이 올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를 계속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혹은 그 이상은 맞출 수 있어도 계속해서 정답을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워런 버핏도 피터 린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포지션을 정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참고만 하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수도권 7억 이하를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세 상승장이 온다면 아직 덜 오른 7억 이하 단지들이 갭 메우기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향후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전고점이 넘은 그런 선호도가 높은 단지보다 하락의 폭이 오히려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거품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도권 7억 이하 단지의 매수가 상승장이 와도 좋고 하락장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선택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선택지는 놓쳤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고 비싼 단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용기 내서 매수하지 못한 본인 자신을 탓하면서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복기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년, 22년 이때 둔촌주공을 계약하고 입주권을 매수하고 22년 말 23년 초에 잠실이나 서울 최상급지를 매수한 그런 용기를 가지려면 지금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 복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더 공부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면 지금 매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 이번이 진짜 대세 상승의 초입이라면 나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지? 두 번째, 정말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공포를 극복하고 용기 내서 매수할 수 있나?
이걸 정말 본인 스스로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런 총알을 갖고 있는지, 그런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걸 냉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21년 상승장에 하락을 주장하시던 분들 또한 그랬다라는 거죠. 여기서 얼마가 더 떨어지면 난 무조건 산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22년 정도에 40% 넘게 떨어졌을 때도 매수하지 못했죠.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 당시 분위기는 정말 더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야수의 심장은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공부해야 생기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생길까 말까 한 겁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또다시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게 저는 명확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톡방에 올라오는 신고가 소식, 거래량 업데이트,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선택지를 선택한 후에 실행하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도 많은 분들이 좋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는 말들, 제 인사이트들이 좀 연속성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제 글을 보고 싶으시다면 블로그, 그 다음에 제 책이 읽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시크릿 브라더를 검색하시면 시크릿 브라더 책, 블로그 강의까지 다 있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